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동해안을 휩쓸고 간 산불은 꺼졌지만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피해 지역들은 관광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는 피해를 비껴갔지만 벌써부터 입장객이 크게 줄어들어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 묵호등대 인근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입니다. 지난해 개장해 7개월 만에 유료 관광객 20만 명이 다녀간 관광 명소인데 발길이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동해시 산불 소식에 단체 관광 예약 등이 대거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산불 난 거는 좀 이제 그때서부터 마음이 좀 아프고 짠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관광지를 둘러다 보니까 관광지는 좀 아기자기하고 조화가 잘 어울려지는 것 같아요. 동해시는 산불로 관광이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에 2차 피해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제비골 스카이밸리 입장객은 산불 전 주말 2,000명이 넘었지만 산불 이후 400명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동해시는 묵호등대 농골담길이 일부 피해를 입었지만 다른 관광지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고 코레일 등과 함께 소규모 여행 트렌드에 맞춘 관광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묵호등대 일대는 물론 회광지를 세단장한 무릉변류천지나 산불 피해를 복원한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 등을 아우른다는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새로 만든 것들이 많은데 같이 연계해서 만들면 오히려 더 좋겠다. 근데 또 코레일하고 만들면 또 홍보도 될 수 있고 또 이럴 때 이렇게 힘들 때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삼척시도 산불로 산림 피해를 크게 입었지만 관광지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한때 덕풍계곡까지 산불이 위협했지만 주민들까지 불길에 맞서 수려한 풍광을 지켜냈습니다. 지자체들은 관광산업 비중이 큰 동해안 특성상 여행도 자원봉사나 성금 기부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큰 보탬이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관광지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 이런 봄날에 동해시를 많이 찾아주는 것이 동해시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급 산불 피해가 관광 위축,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지자체마다 행락철 관광 홍보, 마케팅에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춘천의 소양강댐이 건설되면서 댐 안쪽에 있던 38개 마을은 물에 잠겨야만 했습니다. 이 마을들의 풍경과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수몰 전시관이 소양강댐 정상에 마련됐습니다. 백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 내평리에서 태어난 권혁복 씨. 17살 이후 단 한 번도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1973년 소양강댐이 건설된 이후 수몰 지역인 권 씨의 고향은 지금껏 깊은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강물이 좋고 산수가 좋아가지고 경치가 엄청 좋고 참 살기 좋은 동네였었어요. 댐 준공으로 불어난 물은 당시 춘성군과 양구군, 인제군의 6개면 38개 마을을 집어삼켰고 4,600세대, 18,000여 명의 주민들이 정든 고향 땅을 등져야만 했습니다. 동네 주민들하고 헤어지는 게 영원히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헤어지는 건 너무 아쉬워했고. 그렇게 5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소양강댐 정상에 수몰 전시관이 마련됐습니다. 수몰 지역의 옛 사진과 당시 국민학교의 기록물, 실향민들이 기억을 더듬어 그린 지도가 전시됐습니다. 전시관을 찾아 반세기 전 기억과 풍경을 되찾은 실향민들은 애틋함과 그리움을 떠올립니다. 또 이제 어린 시절이니까 그 이제 냇물도 좋았고 거기 뭐 피레미 잡아와서 뭐 그 매운탕 끓여 먹고 이런 것도 좋고. 춘천시와 수자원공사가 수몰 지역과 댐 준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실향민들의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계획을 세운 지 3년 만에 전시관을 조성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기억하고 할래도 이런 자료가 지금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용케 모으고 참 만들었네. 그래 앞으로 아마 우리 실향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는 그동안 잊고 지내왔던 수몰 지역을 되살린 전시관을 호반의 도시 춘천의 근현대사를 알리는 관광 자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춘천 MBC 뉴스 보도 이후 문제가 된 제도나 현장이 개선됐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새로 고침 시간입니다. 지난달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춘천시가 확장한 버스 정류장이 오히려 교통약자의 보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보도 이후 그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승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올해 춘천에 들어선 시내버스 정류장입니다.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1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용 가능한 보행로 폭이 1m도 남지 않아 사람 한 명이 간신히 다닐 정도였습니다. 춘천 MBC 보도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찾은 정류장. 춘천시가 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잡목을 베고 도로 포장을 새로 해 보행로를 확보했습니다. 보행로 폭이 2배 이상 넓어져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관리 지침에 따른 1.5m 기준을 충족해 전동 휠체어 등 전동 보조기구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장애자분들 일단 이용하시는데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미관상으로다가 봐도 먼저 굉장히 뒤쪽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랬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 이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폭이 2m에 달하는 버스 정류장 때문에 보행로가 좁아져 전동보조기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지적한 곳입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찾았지만 바뀐 점이 없습니다. 보행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버스 정류장을 비롯해 보행로를 좁히는 불법 적치된 물건도 그대로입니다. 길은 이 물건을 치우면 여기가 다니기가 좀 편하지. 다니기가 좁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막내하는 데니까. 춘천시는 보도 이후 버스 정류장 주변에 대한 정비를 펼치곤 있지만 관련 부서 간 협의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막산 케이블카 버스 승강장은 보도를 확장해서 이제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게 개선을 했고요. 중앙시장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는 노점 불법 운영하시는 분들 담당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개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책 시행에 앞서 교통약자의 편의를 우선 고려하고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춘천시의 열린 행정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있는 것처럼 오피스텔이나 집합상가는 관리단을 구성해 공동 현안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가 적고 소유자들이 서로 알 방법도 없어서 대부분 관리단을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입니다.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려면 KT 인터넷과 TV만 써야 합니다. 관리업체가 KT와 일괄적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인데 인터넷 계약 시 세대당 20만 원가량 나왔을 고객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공용 재산인 지하 주차장도 소유자들 동의 없이 외부 업체에 무단 임대했지만 임대 수익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지금 판관비도 그렇고 위탁 수수료도 그렇고 좀 문제가 좀 있다고 하니까 다른 데보다 월등히 좀 높다. 그런 얘기를 임차인분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그렇다고 관리업체를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오피스텔 분양사가 선정한 업체인데 분양 계약서에 3년간 해당 업체에 맡긴다고 처음부터 명시해놨고 입주 시점에 작성한 관리 동의서에도 2년마다 자동 갱신된다고 이미 써놨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격인 오피스텔 관리단을 구성해 관리 업체를 감시하도록 했지만 현실은 관리단 구성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거주하더라도 세입자는 관리단에 참여할 수 없고 참여 자격이 있는 소유자들은 서로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소유자 연락처를 갖고 있는 분양사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회의 자체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구분 소유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연락처를 좀 받아달라. 응? 그래야지 이제 연락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편함에 꽂으면은 다 수거해가고 없애버리고 하더라고요. 어렵게 연락이 되더라도 관리비 등을 세입자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관심과 참여도도 떨어집니다. 작년 2월부터 오피스텔 관리인을 선임하면 자치단체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원주시의 경우 선임 신고는 고작 한 건에 불과합니다. 150세대 이상 오피스텔의 외부 회계 감사도 의무화됐지만 아직은 열람할 수 없어 관리업체를 감시하는 데는 무용지물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몇몇 소유자들은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관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소유자들 스스로 모이기 힘든 오피스텔의 경우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조백송 강원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가 강원도교육청에서 보수진영 단일화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보수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강원교육발전연구소가 토론회 거부를 통보한 특정 후보에게 참여 기회를 재차 부여하는 등 우호적이고 편향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교육발전연구소는 이는 사실과 다른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민성숙 예비후보에 이어 보수교육감 단일화 불참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현재 교육감 예비후보는 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강원도 지역방송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내 지역방송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고 지역사회 정보 제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강원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지원 기준과 지원 규모 등을 심의하고 사업이 끝난 뒤 2개월 이내에 수행 결과를 강원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강원 지역 대학과 기업 등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유치를 위해 강원대학교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기업 등이 함께 지역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15개 대학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더존 비지원 등 30개 기관,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공모에는 강원도를 비롯해 대구, 경북, 부산, 전북, 제주 등 5개 지역이 유치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교육부는 4월 현장 평가를 통해 새로운 2곳을 신규 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가운데 6건은 담배꽁초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 219건 가운데 141건, 64%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고 이 중에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5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원주소방서는 담배의 경우 빨아들이지 않으면 타지 않는 저발화성 인증을 받게 돼 있지만 담배 끝단의 온도가 500도를 넘기 때문에 언제든 불이 붙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에 사는 취약계층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대출 상환 유예와 같은 특별 금융 지원이 시행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산불 피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와 경북 지역의 취약계층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회와 미소금융대출 이용자의 상환 기간이 각각 2년과 6개월씩 연장됩니다.
또 신규 미소금융 이용자는 최대 2.5%포인트 인하된 금리와 1,000만 원 상향된 한도의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 중인 공무원이 주택 화재를 발견하고 신속한 대처로 80대 어르신을 구조했습니다. 평창군 행정과 소속 신병진 팀장은 지난 15일 대화면 하암미리로 출장을 갔다가 주택 화재를 발견해 119에 신고하고 집안에서 잠들어 있던 82세의 어르신을 구출했습니다. 심 팀장의 신고 이후 이웃 주민들이 신속하게 가스통 같은 위험물을 치우고 소방 인력이 가세하면서 주택 일부와 집기류가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가 2019년 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무산된 춘천 세계 불꽃대회를 호수나라 물빛축제로 이름을 바꿔 올해 다시 개최하려 하자 반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동해안 대형 산불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강원도가 불꽃축제를 계획하고 있다며 전면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강원도는 도비와 시비 총 15억 원을 들여 춘천시 축제 기간에 호수나라 물빛축제를 계획 중이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다 적발된 도내 가맹점이 70곳에 달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등 70건이 적발돼 68건은 계도 조치됐고 2곳은 과태료 부과와 부당 이득 환수 조치 후 가맹점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 등 18개 시군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벌이는 등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강원도는 5월 5일 개장하는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한 행정 지원에 나서고 춘천시는 춘천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레고랜드에 공급하며 레고랜드는 지역 농축수산물의 사용 품목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레고랜드는 4월부터 구내식당 식자재 물품 중 30% 이상을 지역 농축수산물로 사용하는 위탁업체 선정을 마쳤습니다. 23세 이하 축구 국가대표팀이 강릉에 모여 훈련에 나섭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6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 23세 이하 아시안컵에 대비해 오는 21일부터 9일 동안 강릉에서 23세 이하 대표팀을 소집해 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표팀 명단에 강원FC에선 골키퍼 이광현 선수가 포함됐으며 대표팀은 훈련 기간 동안 강원FC와 2차례 연습 경기를 치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오늘 뉴스 중에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